대단하네요. 지금 약을 저만큼이나 세게 먹는데, 클로자핀 350에다가 클로자핀만 먹는 게 아니고, 프록틴, 인데놀, 데파스, 변비약까지, 어휴, 네네. 이렇게나 약을 세게 먹고 있는데도 하루 생활을, 그래도 어딘가 출근도 하고, 뭐, 하루 생활을 나름대로 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엄청나네요. 그리고 뭐 한때는 475? 와, 예, 또 들어보지 못한 수치거든요. 아, 저렇게까지 약을 세게 쓰는 경우들을 350만 해도 거의 기절할 용량이에요. 우리 밖에 있는 당사자들 클로자핀 하루 350ml 먹여놓으면 뻗어서 못 일어나요. 움직이고 네, 돌아다닌다는 게 정말 본인이 어, 한편으로 의지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거죠. 아무리 뭐 담배 피워서 약이 흡수가 덜 된다 하더라도 용량이 무지무지하게 센 용량이에요, 이거. 네. 또 이제 본인이 예를 들면, 담배에 대해서 이게 네, 담배지가 하루 5갑씩 피우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 내가 지 말대로 담배라도 피워야 담배 안 피고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하니 지금 담배 끊게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진짜 방법이 없고 네, 전자담배로 바꾸도록 유도하는 게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인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전자담배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니까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고 이게 같은 환자들끼리의 그 분위기나 영향도 많이 받거든요. 같은 환자들 중에 누군가가 전자담배 피우면서 자꾸 전자담배 피워보니까 괜찮더라, 괜찮더라 하면 이제 이거 바꿀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네, 전자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고 하면 이게 좀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일단 어머님께서 속마음으로 생각하시기를, 아이고, 담배를 끊게 하는 건 도저히 안 되겠구나. 네, 그거는 자꾸 담배를 끊게 하려 하면 안 되고, 그냥 최선이 전자담배로 바꾸도록 하는 방법이 최선이겠다. 생각을 어머님께서 우선 그래 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전자담배 네, 이야기를 하니까 제 경우에는 일반 담배 피우다가 전자담배로 바꿔 피운 지가 횟수로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5, 6년은 된 것 같은데 그러다 중간에 또 음, 한 1, 2년씩 금연도 하다가 또 다시 피우다가 또 금연하다가 피우다가 뭐 이러고 있는 중인데 저도 전자담배로 처음 바꿀 때 한 한 달 정도는 되게 힘들었어요. 일반 담배 피우다가 처음에 전자담배 피우니까 영 담배 피우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풀 냄새만 나고 했는데 한 달 정도를 전자담배를 피우고 났더니 그 다음에 오히려 일반 담배를 피우니까 맛이 없고 전자담배 음, 입맛이 딱 길들여져서 이제 전자담배를 피워야지만 담배 피운 것 같고 일반 담배는 피워도 담배 피운 것 같지 않고 입에서 냄새도 텁텁하고 안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그 전환되는 그 시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주변에서 전자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어서, 아, 오히려 전자담배 피우니까 이런 점이 참 좋더라. 처음에 한 요 정도 기간만 잘 견디고 지나가면 전자담배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 해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담배 부분에 대해서는. 담배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네, 네, 여러 가지 기타 이 건강상의 문제로 뭐 여러 네. 가지 작년에 뭐 핵문근 융해증이 뭐예요? 핵문근융해증이 운동을 과격하게 하거나 그랬을 때는 횡문근이라는 어, 근육이 혈액 속으로 녹아 나오는 거래요. 아, 운동을 너무 그러면 심하게 했네요. 예, 그런데 요번에는 이 운동 때문이고 얘가 네. 2019년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어서 음, 굉장히 놀라고 그때 음, 조그만 음, 내과에서 혈액 검사를 음, 했을 때 막 굉장히 놀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음, 그러면서 대학병원을 가라. 그래서 음, 응급실에 서울대병원을 갔었어요. 음, 그랬는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어, 이 신장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혈액 속에 음, 이 근육이 녹아 있으니까 신장이 음. 이제 망가져서 그러네요. 평생 투석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그러네요. 발생을 음, 한다네요. 그게 그러네요. 아주 급격하게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굉장히 빨리 조처를 취해야 된다. 예, 음,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요번에 두 번째 또 그런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
이제 음, 요거는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나머지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견이 된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래서 걱정을 하고 지가 있습니다.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 다른 네, 수치들이 안 좋아서 지가 건강 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는 자기 건강에 대해서 전혀 네, 개의치 않는다. 지금 네, 나쁜 생활 맞습니다. 습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거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치킨, 음료수, 네, 믹스커피, 군것질, 담배 줄이라고 네, 의사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당사자들 제일 좋아하는 거죠. 치킨, 음료수, 믹스커피, 군것질, 그러니까요. 담배. 이거 진짜 세상 사는 낙이 없으니까 이게 그나마 세상 사는 낙인데 이거 끊으라 하니 안 통하는 거죠. 나는 뭐 뒤에 뭐 병이 심해지건 말건 그건 난 모르겠고 오늘 당장 지금 담배 피우고 싶으면 피워야 되고 당장 믹스커피도 마셔야 되고 음료수도 네, 치킨, 군것질 다 그러네요. 네, 이게 네, 쉽지 않은 이야기네요. 쉽지 않은 이야기. 그러니까요. 음. 그래서 지금도 이제 대처가 치킨하고 어려운 있어요. 점에서 첫째, 어떻게 하면 당사자가 병식이 생겨서 현실을 인지하고 혹시 증상이 올라와도 대처하는 방법을 터득하여 자신의 삶을 건강하고 야무지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삶이라고 하는 것도 삶도 그렇고 건강 관리도 그렇고 삶에 대한 애착이 있어야 그때부터 건강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네, 삶에 대한 애착이 없으면 건강이 뭐고, 아이고, 뭐, 죽으면 죽지 뭐, 마음이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들께서 걱정하는 거하고 지 마음하고는 좀 달라요. 지 마음은 사는 게 너무 버겁고 힘들면, 아이고, 그냥 막 이래 살다가 큰 병 걸리면 죽고 말지. 마음이 이런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부분이 좋아질라 하면은 결국은 삶이 자기가 그래도 좀 살만하다 느껴져야 그때부터 자기가 건강을 관리하려고 애를 써요. 지금의 삶이 살만하다고 안 느껴지면 그때는 우리가 아무리 병식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요. 그때는 삶에 애착이 없으면 그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아직은 아이고, 지가 갖다가 지금 사는 게 엄청 힘든 모양이구나. 사는 게 힘든 모양. 병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 입장에서는 사는 게 하루하루가 낙이 없다. 하루하루 낙이 없다는 게 지금 문제니까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 낙이 좀 생기게 만들어 줄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는 게 즐겁고 행복한 거네. 그렇다면 이제 내가 좀 더 이 삶을 오래 유지하려고 하게 되면 내가 건강 신경 써야 되겠네. 순서가 이렇게 갖는 거라는 거죠. 순서가. 그래서 이게 병식이 어떻게 하면 생길까 계속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자가 사는데 낙이 없구나. 어떻게 하면 좀 삶의 낙을 느낄 수 있을까? 삶의 낙을 느낄 수 있게 도와줄까? 생각을 그쪽에다 초점을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가 제가 볼 때는 순서가 바뀐 거예요. 병식을 병식은 나중에 저절로 생겨요. 삶이 즐겁고 재미나면 스스로가 자기 나쁜 생활 습관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혜 그런 어떤 즐거움, 기쁨, 낙 이런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 어머님께서 계속 지방에 계시면서 서울까지 계속 네, 오르내리시면서 생활을 하셨는데 이전에는 이제 월요일에 갔다가 금요일에 내려가시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화요일에 가셨다가 금요일에 내려가시는데 그것도 이제 그래 힘에 붙이시죠. 근데 이 아드님은 저거는 그룹홈이나 이런 거는 전혀 절대로 그거는 자기는 못하겠다는 건가요? 어, 네네. 너무 싫어해요. 너무너무 너무 싫어요. 싫어하고, 예, 너무 그러면 싫어요. 어쩔 수 없이 어머니께서 올라가는 날은 어머님께서 무조건 줄이셔야 되죠. 죽이 어, 되건 밥이 되건 어머님께서 체력이 안 되시면 지금 이제 네, 화요일에 갔다가 금요일에 내려오는데 뭐 네, 화요일에 갔다가 목요일에 오시든지 수요일에 갔다가 금요일에 오시든지 저한테는 통보만 하고 어머니께 네. 날짜를 지금보다 하루 더 줄이셔야 돼요. 하루 더 줄이죠. 근데 어머니께서 못 줄이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그런 문제죠. 먹는 거. 먹는 거. 그러니까 저만 없으면 지금도 치킨 먹고 있어요. 네.
예, 그거에 이제 어머님께서 걱정하시는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어머님도 그걸 조금 더 내려놓으셔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어머니께서 애를 써가지고 이 몸 건강 관리를 시켜봐야 사실은 소용없거든요. 시켜봐야 말하자면 이거 터질 거를 미루는 역할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가 지금처럼 뭐 식단 조절 못 해가지고 마음대로 먹고 하다 보면 결국 터질 일이라고 한다면 어느 날인가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벌어질 텐데 그 일이 앞으로 이제 10년 뒤에 벌어질 일이 어머니께 손 놓고 있으면 2년 뒤에 벌어진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지도 이제 그런 응급실에 실려가고 거의 죽다가 살아나고 경험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지 스스로가 이제 식단 조절하고 노력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머니께서 내가 억지로 지 뭐 못 먹게 하고 뭐 하고 해서 내가 관리를 해주겠다. 내가 아니면 제가 갖다가 자기 건강 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어머님이 계속 그 대신 관리해 주시느라고 오르내리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그냥 시간만 지연시키는 언젠가 뻥 터질 일을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포기하셔야 돼요. 지가 뭐 치킨 시켜 먹고 뭐 몸에 안 좋다는 건 뭐든지 다 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어느 날 건강이 안 좋아서 또 지난번처럼 병원에 응급실에 쫓아가가지고 또 뭐 검사받고 난리를 치면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지. 예. 극단적으로는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질병에 걸려서 죽는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불러서 갔구나. 생각하고 그냥 어쩔 수 없다 생각해야 되지. 그거를 어머니께서 대신 항상 이렇거든요. 이 병을 관리해 나가야 될 주체는 본인 자신이에요. 옆에서 부모님이 대신 관리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대신 관리해 줘봐야 소용없는 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은 부모님이 계속 대신 관리해 줘가지고 건강 유지했는 사람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몇 년 안에 건강 급격하게 악화되죠. 당연히. 차라리 갖다가 만약에 그래야 될 것 같으면 젊은 날에 지금 부모님 살아계실 때 건강이 악화돼서 부모님이 그나마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뭔가가 낫지. 그래서 지금부터는 모든 책임을 지한테 돌린다. 이제는 내가 대신해 주는 거 이제 그만하자. 제가 볼 때 마음을 그래 먹고 가셔야지 돼요. 음, 어머니께서 겁이 많이 나시겠죠. 저거 저러다가 잠수하면 죽는다. 잠수하면 죽는다. 극단적으로는 죽어도 할 수 없다. 이 마음으로 가셔야지 돼요. 어머니께서 지금까지처럼 계속 신체 건강, 정신 건강만이 아니라 신체 건강 문제 때문에 어머니께서 계속 내가 가서 붙어 있으면 지가 그나마 음식 먹는 게 좀 자제가 되고 그나마 뭐가 생활도 나쁜 생활 습관이 조금 자제가 돼서 생활하는 게 좀 낫더라. 엄마가 옆에 없으면 생활이 엉망이 되더라. 이것 때문에 엄마가 계속 옆에 가서 지 생활 관리를 대신해 주려고 하게 되면은 스스로의 자생력이 안 생겨요. 이런 방법으로는. 세월이 10년 세월이 20년 세월이 지나도 엄마가 손 떼면 아무 소용없이 되는 거예요. 자생력을 키워줘야 돼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하셔야 될 일은 네.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감당해 나가는 힘, 자기 스스로가 뭔가 나쁜 생활 습관을 하나라도 없애고 좋은 생활 습관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거. 아무튼 스스로가 해서 그거를 할 때 그게 의미가 있고 유지가 되는 거지.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스스로 하지 않은 거는 지금 아무리 잘하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건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 하고 이제 좀 내팽겨 쳐두셔야지 돼요. 모르겠다. 죽건 말건 난 모르겠다. 내가 살고 봐야 되겠다 하고 어머니께서 서울에 올라가시는 날짜 수를 최소한으로 줄이시고 지한테 전부 다 맡기셔야지 돼요. 지한테. 그래서 약을 먹건 말건 약 안 먹어가지고 나중에 다시 망상 올라와서 뺑 돌면 갔다가 병원에 또 입원시키는 거고 그게 지금 뭐 재활 유지한다고 해서 병원에 입원 안 하고 어딘가에 직장 취직해가지고 다니고 한다 해서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억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의미가 없어요. 지가 스스로 정신 차려서 지가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하고 지가 스스로 뭘 하고 등등 해서 그 생활을 만들어 갈 때에 그게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럴 때 그게 지속 가능성이 있는 거지. 부모님 힘으로 해가지고 부모님 옆에서 가진 애를 다 써가지고 지를 일으켜 세워놓고 부모님이 지를 부축하고 있던,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이 부축해서 길을 걷고 있는 형상인데 부모님께서 손을 놓는 순간에 지는 바로 쓰러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축해서 10년 세월을 걸어오는 이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이제 더 이상 감당 안 할란다. 지한테 맡길란다. 죽이 되건 밥이 되건 쟤한테 맡길란다고 쟤한테 맡기셔야지 돼요. 음,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벌써 이제 어머님께서도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내가 못하겠다. 내가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하시잖아요. 근데도 여기서도 어머니께서 그래도 내가 손 놓으면 자가 무너질 텐데 해서 뿌득뿌득 어머님께서 계속 애를 쓰시면 몇 년 더 애를 쓰실 수 있겠어요. 길어야 2년, 3년. 정말 아주 길어야 10년. 더 그러고 나면 어머님이 진짜로 하시고 싶어도 그때는 할 수가 없는, 어머님 체력 자체가 체력이 도저히 안 되는 때가 와서 어쩔 수 없이 손을 놓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왕 손을 놓으셔야 될 것 같으면 하루라도 젊을 때 손을 놓는 게 나아요. 그래야 아버님이 그나마 체력이 있고, 그나마 경제력이 있고, 그나마 어떤 그 진짜로 급할 때에 정말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이때 지 손을 놓고 지 혼자, 되든 안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지 혼자 해봐라 하고 내던져놔서 해야 이게 지가 자생력이 생기든 말든 하는 거지. 어머님이 계속 옆에서 부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형상으로 가면 나중에 돼서 어머님이 손 놓을 때는 정말로 대책 없는 거예요. 그때는 지가 무너지면 부모님이 뻔히 보면서도 진짜로 도와줄 아무 방법이 없고, 지는 다시 일어설라 해도 일어서기가 너무 힘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손을 놓고 그러면 몇 번의 위기의 순간이 오죠. 근데 그 위기의 순간도 부모님의 힘만으로, 도움만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면 지 스스로가 위기를 벗어나는 힘이 안 생겨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머님께서 이제 제가 볼 땐 전략을 바꾸셔야 돼요. 이제는 내가 이때까지 지를 너무 과잉으로 뒷받침했다. 과잉으로 뒷받침했다. 이제는 내가 이렇게 과잉으로 뒷받침하던 거를 그만둬야 되겠다. 이제는 막 지가 다시 재발하건 말건 지가 그렇게 해서 지가 다시 이겨내고 해서 지 힘이 길러지게 만들어야지. 지금처럼 내 힘으로 지를 일으켜 세우는 거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어머니께서 제가 볼 때 마음을 바꾸셔야지 돼요. 됐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잘 알아들었고요. 저도 용기가, 그러니까 마음을 먹는 게 진짜 불안하죠. 그러니까 애가 뭐 힘들어지고 이러면 저부터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예, 그리고 너무 마음이 안 놓이고 이러니까 매일 전화로 집에 내려와서도 잘 때 체크하고 같이 그러니까. 기도하고 이러고 자거든요. 예, 예. 예, 그런 삶이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저도 버겁지만 이제 하늘이 아빠도 이제 혼자서 주중에 지내는 시간이 길으니까 또 이제 그러네요. 하늘이 아빠도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많고요.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제가 손을 서서히 더 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불안해도 그냥 내놓고 맡겨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맡겨야 되죠. 지금 이제 아드님이 원래 나이가 몇 살이죠? 91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35이죠. 35.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시작해서 자기 스스로 해나가는 자생력을 키워야 되는데 네. 직장 다니는 것도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흔히 잘못 생각하면 어딘가 직장에 다니고 등등 하면 병이 빨리 나으려나, 또 직장에 다니면 병이 나은 거고 직장에 안 다니면 병이 심해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준을 그래 잡으시면 안 되고, 직장에 억지로 다니는 직장은 사실은 큰 도움도 안 되고 아무 소용없어요. 직장도 자기가 스스로 지가 지 생활 관리 잘하고 해서 즐겁게 다녀야 그 직장이
회복에 도움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저런 거를 너무 갖다가 지금까지 애를 이만큼 일으켜 세웠는데 여기에서 애가 다시 후퇴하고 다시 무너지고 이게 두렵고 겁이 나면 이 손을 못 놓거든요. 이때까지 부모님 힘으로, 부모님 구축해서 부모님 힘으로 이만큼 이렇게 세웠는데 이제 부모님께서 손을 떼면 당연히 지는 지금보다 못해질 수밖에 없죠. 생활 습관도 그렇고 직장 다니던 것도 못 다니게 될 수도 있고 등등. 근데 이렇게 무너지고 한 발 뒤로 후퇴하는 이거 자체가 퇴보라고 후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도와주던 손을 놓으면 한 발, 두 발 뒤로 물러서는 건 주저앉는 건 당연한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지가 지 힘으로 다시 하나씩 다시 일어서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이때까지 내가 들인 공이 무너지는 게 아까워서 여기까지 들인 공이 아까워서 계속 할 것 같으면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이때까지 내가 너무 과잉 투자했다. 너무 과잉 보호했다. 여기에서 이제 내가 손을 놔야 되겠다. 서서히 손을 놓고 어느 날인가는 완전히 내가 손을 놔야 되겠다. 맘 먹고 이제 손을 놓는 쪽으로 자꾸 방향을 선택해 가셔야 돼요. 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교수님이 이제 사는 게 낙이 없기 때문에 예, 이렇게 예, 본인이 병식이 안 생기는 거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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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낙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예, 예. 즐겁고 행복하다, 이런 감정을 갖도록 어떤 걸 해줘야 될지를 제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한우리가 지금 좋아하는 게 축구거든요, 축구. 어? 그래서, 예, 축구를 하고 있어요. 축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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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뭐 기회만 되면 뭐 FC 당당도 있고, 예, 뭐 샘소는 집에 축구팀도 있고, 예, 뭐 심지에서도 축구팀을 요번에 또 만들고, 예. 뭐 이렇게 해서 가는 데마다 이제 그 하고는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제 입장에서 외에, 좋기는 하루 종일 축구만 하러 다니면 최고로 좋네요. 직장 안 다니고. 그렇죠. 근데 제 돈도 입장에서. 벌고 싶어 해요, 본인이. 음, 그래서 음, 일을 하는 거는 좋아하는데 음, 아침에 음, 일어나는 게 어려워서 힘든 아이고, 거죠. 왜 일어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러니까 대단하다니까요. 지금 네. 클로자핀을 350ml를 먹고 지금 직장에 출근하고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못 일어나요, 보통 아들은. 뻗어가지고 네. 저녁 때 돼야 일어나요, 350ml 먹으면. 그러니까 되게 어지럽다고 200ml만 하고. 먹어도, 네. 200ml만 먹어도 직장 못 다니겠다고 난리거든요. 200ml만 먹어도 직장 못 다녀요. 그러니까 입원해 있을 때는 한 200ml, 250ml 이렇게 먹지만 입원해 있으면서도 350ml 먹는 건 무지 세게 먹는 거예요. 입원해 있는 환자들도.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먹는 수준이 200ml, 250ml예요. 그러다가 퇴원하고 나면 줄여서 150ml, 100ml. 보통 클로자핀 밖에 있는 친구들, 보통 밖에서 그래도 좀 파트타임 일이라도 하고 하는 친구들 클로자핀 얼마 먹느냐 물어보면은 남자의 네. 경우에 보통 100ml, 그 다음에 아, 아무리 많이 먹어야 150ml, 200ml만 먹어도 파트타임 일도 못 하겠다고 난리예요, 다들. 그래서 그런데 지금 350ml를 먹고 직장 출근한다는 건 기적이라니까요. 근데요, 교수님, 네. 그 의사 선생님 왜 이렇게 약을 많이 주냐면 증상이 음, 그 200ml 먹을 때 늘 있었고요. 환청이. 음. 그리고 350 가니까 이제 잠잠해진 아니, 그러니까 거긴 우리가 거예요. 항상 이런 거잖아요. 이 모든 문제가 약으로만 증상을 잡으려 하면은 약이 세질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약이 세면은 생활이 안 되고, 네, 생활이 맞아요. 안 되면은 망상이나 환청은 또 생활 속에서 욕구 좌절이 생기면 망상, 환청, 그게 땔감이거든요. 망상, 네. 환청에다가 자꾸 연료를 공급해 주는 게 생활에서 내가 내 생활이 즐겁지 않고 괴롭고 힘들면 그게 전부 다 망상환청의 재료가 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세게 먹인다라고 할 때 약을 세게 쓰면 한편으로는 약이 증상을 눌러줘서
병이 나을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삶이 무너져 버리면 삶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삶에서의 즐거움이 없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망상환청이 계속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드님처럼 아드님의 이 망상환청은 제가 볼 때 약으로만 뗄 수 없는 망상환청이에요. 그러니까 약으로 써서 망상환청을 떼보려고 노력하다가 이게 약의 용량을 일정 용량까지 올렸는데도 안 떨어진다. 그때는 이 망상, 이 환청은 약만으로는 안 떨어지는 환청, 망상이구나.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은 더 올리면 안 돼요. 약은 거기에서 스톱하고 다른 방법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걸 동원해서 다른 방법, 특히나 어떤 방법, 지가 즐겁고 행복하면 망상, 환청은 저절로 물러나요. 그래서 다른 삶에서의 즐거움, 재미라는 요소를 도입하려고 그걸 어떻게든 도입하려고 해야지 되고 그 다음 또 하나가 망상환청 할 때 제가 항상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가 자기 노출, 자기 표현을 실컷 하게 하십시오. 자기 말을 실컷 하게 하십시오. 또 하나가 사회적 지지, 옆에서 특히나 가족의 지지. 이때의 지지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도와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정서적 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가족은 손 놓고 지가 주 터지거나 말거나 지가 감당해야 될 건 지가 감당하게 내버려 두고 가족은 말로써 지를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요거 하는 게 가족의 지지예요. 그래서 고래 하셔야지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약으로만 잡으려고 하게 되면 망상환청 잡으려고 하게 되면은 애의 삶이 유지가 안 돼요. 네. 애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의사 선생님마다의 철학의 차이인데 의사 선생님들 중에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관점을 가지고 약을 더 이상 늘리면 안 된다 해서 약으로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해서 약으로 안 떨어지는 망상환청에 대해서는 약을 올리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들 심리 상담 받으러 다니세요. 그 다음에 뭐든지 본인 취미 개발해서 취미 생활하러 다니세요. 직장 억지로 다니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해주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 중에는 끝끝내 약으로만 증상을 잡겠다고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의사 선생님들마다의 철학의 차이여서, 제가 의사가 아닌 입장에서 뭐라 하긴 어렵지만, 제가 만나고 있는 환자들, 제가 주변에서 아는 환자들, 의 경우와 비교해서 이야기하자면 이 클로자핀 350ml라는 수치는 무지무지하게 된 수치예요. 이거 먹고 하루에 걸어 다니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재미를 찾아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잘 마땅하게 생각나지 그런데 이게 않아요. 어머님이 못 찾아줘요. 이거 어머님이 찾아줄 어머님은 아드님한테 뭐를 줘야 되냐? 전적인 자유를 주셔야 돼요. 전적인 자유를 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네 알아서 하고 싶은 거 해라. 지가 축구를 크게 좋아한다면 하루 종일 축구만 하러 다녀도 된다.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해도 된다가 돼야 돼요. 아까 직장 다니는 거 아드님이 자기도 돈 벌고 싶어서 직장 다니고 싶어 한다는데 물론 그럴 거예요. 우리 당사자들 보면 직장을 다니는 당사자들이 직장 다닌다는 거에 때문에 느끼는 자부심이 있고 네, 거기에 수입, 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직장 다니는 걸 일반적으로 다들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가 힘들지만 다니려고들 애쓰는데 그런 것들도 이게 뭐냐면 부모님께서 만약에 낫는다는 건 이런 게 낫는 거야 해서 부모님께서 뭐를 기준을 딱 세우고 있으면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선택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진짜로 좋아지게 만들고 싶으면 진짜로 좋아지게 만들고 싶은 부모님이 아무 기준이 없어야 돼요. 부모님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네 병 낫기 위해서는 뭐 담배 끊어야 된다, 콜라 끊어야 된다,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담배 피우고 싶으면 마음대로 펴라.
콜라 먹고 싶으면 마음대로 먹어라. 통닭도 시켜 먹고 싶으면 마음대로 먹어라. 네 알아서 해.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네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 그러다가 만약에 병 때문에 일찍 죽으면 그것도 할 수 없지. 그게 네 인생이니까.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선택해서 알아서 살고 대신에 책임도 네가 져라.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부모님이 이거는 건강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해야 되고 저거는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병이 낫기 위해서는 이런 걸 해야 되고 저런 걸 해야 되고 이걸 전부 다 부모님이 자꾸 기준을 잡아서 병을 낫게 하려고 하게 되면은 이게 지로서는 이게 힘만 들고 사는 게 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자유를 주셔야 돼요. 죽이 되건 밥이 되건 모르겠다. 이제부터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게 밤에 매일 전화해서 약 먹었냐 체크할 필요도 없어요. 약을 먹든지 말든지 이 정도 세월이 지났으면 약을 먹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이제 해야지. 이렇게 돼서 약을 먹었나도 물어보실 필요도 없고 뭐를 입을 대실 필요가 없어요. 전적인 자유를 주셔야 돼요. 전적인 자유를 주면 지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지가 이대로 완전히 엉망인 삶을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서 그냥 개판으로 살 거냐 아니면 내 스스로 하나하나씩 바로 잡아갈 거냐 이렇게 돼서 지 스스로 이제 그렇게 하면은 하나하나씩 바로 잡아갈 때 그게 진짜 짓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약 먹었나 해서 먹는 약이 아니라 지가 알아서 약을 챙겨 먹어야 되고 엄마가 뭐 통닭 먹지 마라 뭐 먹지 마라 해서 안 먹는 엄마 있을 땐 못 먹다가 엄마 없으면 먹고 그 방법이 아니고 네 마음대로 해라 해도 지가 지 건강 생각해서 먹을 거 먹고 안 먹을 거 안 먹고 이렇게 될 때 이게 일이 제대로 가는 거지. 어머니께서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해가지고 가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은 지 입장에서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이젠 모르겠다. 네 인생이니까 나는 할 만큼 했다.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 엄마는 딱 엄마 네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거 한 달에 돈 얼마 보내주는 거 그것만 엄마 할게. 이렇게 이제 하셔야지 돼요. 갑자기 그렇게 해도 되려나요? 갑자기 그렇게 해도 돼요. 아무 관계 없어요. 어머님의 결심에 달린 거예요. 어머님께서 이때까지 내가 너무 억지로 해왔구나를 만약에 깨달으셨다면 억지로 하는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구나. 만약에 어머니께 깨달으셨다면 이제부터 딱 그냥 선언하시면 돼요. 엄마는 이제 손 놓겠다. 네가 필요로 한 기본적인 그렇다고 엄마가 네한테 애정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이제는 네가 알아서 스스로 해나가는 방법을 택해야 되겠다. 선언하고 어머니께서 손 딱 떼고 죽이 되건 밥이 되건 더 이제 뭐 그냥 마음을 그렇게 먹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환청이 다시 심해지고 망상이 심해져서 입원해야 될 것 같으면 입원시키고 지가 입원하겠다면 입원하라 하고 지가 입원하겠다 소리 안 하면 지가 뭔 사고를 치고 난리를 쳐서 경찰이 출동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강제로 입원시키고 그러니까 입원해야 되면 입원하고 뭐 생활이 개판이면 개판인 대로 이제는 난 그런 거 모르겠다. 지 인생인데 라고 어머니께서 마음을 그렇게 탁 먹으셔야지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예, 아주 큰 결심을 제가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큰 결심을 하셔야지 되는 시점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